있습니다. 21년 11월 15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장마감 체크를 포인트 몇 개만 짚어서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 막판 변화 체크.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탄탄했던 이유 첫 번째, 선물 저가 매수세 지속.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의 선물에 저가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수익 손익 구조를 우상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상승 코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으로 무한대로 열렸을 경우 외국인들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로 갔고요. 개인들은 완벽한 반대 포지션으로 하락을 무한정했을 때 개인들은 이득인 구조로 선물 매도량이 맞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위클리, 이제 월물 옵션 자체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풋에서 33,000 계약을 사면서 부담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기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일단 만기가 12월이고 12월은 또 옵션 만기뿐만 아니라 선물 만기가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옵션을 커버하는, 옵션은 그냥 해지 수단인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월물 옵션은 12월 물 옵션은 그냥 단순히 해지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그래서 지금 33,000 계약을 샀어도 시장이 탄탄했던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번 주 한 주 한 주 갈수록 월물 옵션 만기가 되는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클리 옵션이 더 중요한 경우인데, 위클리 옵션의 풋을 개인들이 장중에 13,000 계약 정도 보시면 13,000 계약 정도까지 땡겨 놓다가 개인들이, 그쵸? 지금 쓱 줄여가지고 한 얼마야, 한 7,000 계약대까지 줄어들었어요. 한 7, 8천 계약대, 7, 8천 계약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토막을 냈다라는 거예요. 언제? 막판에, 동시호가 이후에. 즉 동시호가 이후의 포지션은 내일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연속 선상에서 내일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물이 저가 매수세를 보이다가 3,500원에서 2,800원으로 좀 줄어들면서 끝났어요. 이거 이따가 한 5분 뒤에, 3, 4분 뒤에 마지막 최종 수급이 잡힐 겁니다만 더 줄 수도 있어요. 줄어드는 거 내일 영향을 아침에 미칩니다. 근데 내일 그러면은 내일 힘든 거 아니야? 아니요, 결코. 지난주에 제가 꾸준히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남들 가는데도 못 간다. 왜? 옵션 만기 포지션 때문에 남들 다 가는, 남들 뭐 미국 가고 어디 뭐 베트남 가고 해도 못 간다. 우리는 옵션 만기 하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그때 11월 옵션 11월 11일 만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절대 못 간다. 그래서 만기까지는 떨어지되 그 이후가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가 중요한데, 옵션 만기일 이후의 포지션이 하방으로 잡히면 2번 시나리오로, 그때 강력한 하락 시나리오로 간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닥 보세요. 일단 뭐 코스피 선물도 그렇지만 코스닥이 이 박스를 만들면서 시장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강했어요. 선물과 코스피에 비해서 이때 60일선에 근접한 이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옵션 만기를 전날 당일날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사람들 심리를, 매도 심리를 부추겼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옵션 만기 끝나고 수직 상승을 해서 60일 통과를 이렇게 강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날 셀트리온 시리즈가 크게 상승을 했다. 셀트리온 시리즈는 과거 2020년 3월 31일에 상한가까지 가면서 시장에 스타트를 알렸던 종목이죠. 그날이 바로 3월 31일, 한참 더 뒤에네요. 요날이었던 거죠. 요날 3월 31일에 시장 코스닥 딱 봐도 박스 돌파하는 첫 양봉, 제대로 된 양봉 뽑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한가가 일어났어요. 자,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급락장이 연출되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돌파하는 시장 양봉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한가와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이틀간의 조정이 나오고 시작을 걸었습니다. 제가 이날 오늘이 그날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유튜브에 했던 거는 진짜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거 그쵸. 과거 채널에 있습니다. 과거 채널. 옛날 제 구필명했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이 그 오늘 뭐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은 나올 겁니다. 어, 하여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이 그날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그러면 채널이 뜨거든요. 딱 그날이 요 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시장을 그 전에부터 그랬지만 이날부터 계속 그랬지만 시장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고 강조를 더 강조하는데 힘을 쓰게 된 거죠. 이날부터 계속. 그렇죠?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자, 지금은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심리 지표들은 이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심리 지표, 시장의 심리 지표들은 객관적인 위치랑 별개로 심리 지표는 지금 이미 3월 달에 최저 수준에 육박할 정도까지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었어요. 최근 8월, 9월, 10월, 11월이.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라인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뭐와 함께 나타났습니까? 다시 셀트리온 시리즈와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처럼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었어요. 상한가를 가면 더 좋았겠지만 더 강했겠죠. 그러면 더 뽑아냈겠죠.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못지않은 수준의 이 상단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가지는 의미를 지금 시장과 함께 이렇게 포지션을 맞춰보시면 제가 지금 얘를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도 높아졌죠. 제가 여기 떨어지는 라인에서 9월 달에 롤 오버해서 만기 연장했던 그 선물, 외국인 선물을 수익 실현을 다 해먹기 위해서는 환산지수 3200이 필요하다. 코스피 3200 선물 420포인트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만기 전까지 한 달 정도에 이건 못 갈까요?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 한 달이에요.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근접하는 수준만 돼도 어느 정도 양보는 할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겠다. 선물을 포기하면 옵션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옵션을 그렇게 쌓고 있지 않나.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거를 과거에 지나가면서 생각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아, 그때 지난주에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 지지난주에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 근데 시장은 이랬어. 와, 그때 좀 겁 좀 났는데, 공포감이 있었는데. 이성과 감성의 경계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60일선 코스닥 올라오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60일 이탈자리, 아, 그때 위협적이었지. 상당히 위협적이었지. 이날. 아, 이날 진짜 시장 끝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지나가서 이제 마음의 평온을 얻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와, 개미털기였나? 그때 내가 개미가 되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내가 그때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계속 경험치를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소중한 경험치를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지금 한순간 한순간들을 모든 날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경험을 쌓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은 셀트리온 시리즈에 주목을 해볼 만했다. 셀트리온 시리즈. 그래서 제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으로 꼬이면 안 돼요.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갔던 섹터는 대부분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거나 마무리가 지어져요. 반대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밑에서 긁고 매집해서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 힘을 씁니다. 힘을 써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게 오늘 이름을 올렸죠. 밑에서 상한가.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아질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안에 굉장히 남들 바닥에서 길 때 시장 하락과 함께 했을 때 미친 듯이 올라갔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세미시스코 에디슨 EV는 반대로 어제 오늘 해가지고 반토막 이상 났죠. 거의 60%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고점 대비. 물론 그 전까지는 최고의 종목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보세요. 거래도 여기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기서 탄다고요. 여기서 타요. 그것만큼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잔뜩 했겠죠. 작전성 종목. 이거 12 관련된 작전주였습니다. 과거에 12 발행해가지고 투자조합으로 12 발행한 작전주예요. 이거 보시면 과거부터 한참 전부터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엄청난 수익 실현을 했겠죠. 그런데 다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끝났다라는 거. 물론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타점 노려볼 수 있어요. 차후에 뭐 3만 원 밑에 내려간다든지 하면 그런데 보세요. 시장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고 못 샀네 참고
밑에 걸어놨는데 안 사지고 또 갔네. 아이씨, 그때라도 그냥 살 걸, 따라갈 걸, 따라갈 걸. 좀만 내려오면 사야지 하던 사람들이 와르르 여기서 사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시장 하락기에는 다른 걸로 고생하다가 이거 아쉬워하다가 시장 하락이 저런 거 가는데 저런 거나 할 걸 하다가 결국에는 사게 되는 순간이 시장 반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은 다른 거는 반등하는데 얘는 또다시 고생을 하게 되는, 항상 레퍼토리 반복됩니다. 개인들은 반대로 결국, 그래서 개인도 지금 선물 반대 포지션 취하고 있잖아요. 하락 포지션. 오늘 하루만큼은, 혹은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까지는 제발 내려라 내려라 하는 구조로 개인들이 풋옵션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탄탄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들 좀 짚어드렸습니다. 반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소중한 경험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겁을 냈었다. 지나가 보니까 그때 또 그런 겁쟁이 개인들을 또 많이 양성하는 그런 딱 시기였구나. 내가 그때 못 버텼더라면 뭐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번 시나리오,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시나리오를 한 번 더 빼는 구조로 간다면 그때는 어떤 매매를 하는 게 나았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급이 이렇게 갑자기 빨리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시장은 정돈된 게 없습니다. 고인플레이션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뭐 공급망 문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헝다 리스크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제 조만간 이제 공식 실시할 거고,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도 점점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작년 3월, 4월, 5월, 6월처럼 오로지 상방 구조로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지금까지는 눌러놓고 왜 개인들을 따돌리고 지금에서 와서야 선물 저가 매수를 하면서 롱 포지션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동호회에서도 이번에 8명에서 10명 가까이 이탈이 돼서 8명 정도가 이탈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10명 이탈됐어요. 이탈률이 정말 낮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최저점이었습니다. 항상 이 지표는 제 주식 역사상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이탈 인원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건 어떤 신호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의 그 강직도가 제일 세다고 봐요. 웬만하면 버텨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을 하신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힘겹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2달간 시장을 이탈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서 오냐면요, 코스닥 1200포인트, 코스피 3500포인트 막 이때 접근을 합니다. 저는 진짜 빠른 경우 내년도, 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3년 정도, 3년 정도 안에 코스피는 4,500 정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1,900일 때 3,000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막연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 수급 구조를 매일마다 살피면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걸 계속 추적하면서 만들어낸 결론이었습니다. 예,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저 한 번도 이 입장을 바꾼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코로나로 폭락했던 시절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입장 바꾼 적 없습니다. 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서 오늘 마감 2021년 11월 15일 마감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릴레이 종목 계속됩니다. 37번 종목까지 지금 진입했고요. 약 승률이 지금 80% 정도 나오는 거로 확인되고 있죠. 오늘은 한국 BNC, 금요일에 종가했던 한국 BNC가 잘 끝냈고요. 계속 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에서 같이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동호회 방으로 입성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